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증시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대폭락이라고 해도 되죠. 자, 완벽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깨달음을 얻는 데까지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렸고, 자, 지표를 해석을 한다. 일단은 지표 해석이 기본입니다. 기본. 요거는 기본이고, 기본적인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거는 지표인데 표면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사물을 볼 때도 표면만 보고 해석을 한다.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깊은 곳, 그 표면 말고 속 깊은 곳까지 같이 입체적으로 바라봐야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심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메이저 세력들의 의도, 이런 부분의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지표 해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월가 영웅이 되었죠. 피터 린치, 그리고 워렌 버핏. 자, 지금 뭐 주식 투자를 50년 넘게 해오고 있지만, 주식으로 계속해서 수익만 내고 있죠. 어마어마한 수익을 복리로 지금 수익을 계속 내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돈이 얼마나 불어났을까 상상이 되지 않죠. 자, 이런 부분은 빨리 깨달은, 나이하고 상관없다. 어릴 때 만약에 20대에 깨달았다, 그러면 거의 뭐 그냥 축복입니다. 축복을 받았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깨달으면 계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얻어맞고 이런 이 공포감 조성, 이런 부분에 얻어맞고 퇴출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 우리 현님들은 제가 계속해서 매일 분석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지표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제가 알려드리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너무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면, 자, 이런 부분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 매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갑자기 이렇게 이 메이저들이 움직여 버렸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바라볼 때입니다. 바라볼 때. 바라보면 되는 상황이다. 같이 하실 분들은 010-228-8113으로 문의 주시고, 자, 지금 이 계좌를 살찌우는 데 있어서는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정말 심리적인 철학적인 부분이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실천을 해야지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계속 계좌가 요동은 치겠지만, 요동치면서 계속 위로 가는 이런 부분을 이제 맛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 욕심을 안 내면 돼요. 욕심을 너무 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투자가 아닌 투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투기로 들어가면 크게 먹었다가 크게 잃었다가 몇 번 하다 보면은 계좌가 줄어드는 것도 이렇게 줄어들 계좌도 이렇게 줄어든다. 투기의 길로 들어가는 순간 내가 이제 실력이 없거나 뭐 표면적인 부분에 계속 흔들려서 계좌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나 이렇게는 안 돼, 투기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금방 이제 박살이, 이것도 아니고 상당히 빠르게 가겠죠. 이렇게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 수익 났다 손실 났다, 이렇게 해서 금방 내려갑니다. 금방 이렇게 되면서 퇴출 당하거나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다 욕심에서 오는, 욕심에서. 실력은 안 되는데 욕심만 부리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실력이 되면 되잖아 라고 하겠지만, 자, 그거는 대한민국의 1% 이내 들어야 됩니다. 1% 이내. 그리고 주식시장이 열리는 동안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도박 같은 투자를 하려면
전업 투자를 하면서도 계속 쳐다봐야 된다. 전업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 거기에서도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만이,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 욕심과 두려움,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이 자기만의 무기, 기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이겨낼 수 있다. 근데 기법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심리적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정말로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에서 혼자서 살아남기 정말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계좌가 뭐 이렇게 뭐 가더라도 어쨌거나 이렇게 위로 가면 됩니다. 위로 갔다가 와 박살났다, 큰일 났다 하다가도 결국은 이렇게만 가면 되죠. 계좌가 이렇게만 가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계좌가 불어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면 되는 거죠. 이거를 핵심으로 삼아야지, 계좌가 이렇게 올라서 나 빨리 부자가 돼가지고 1,000만 원이 10억이 빨리 금방 10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엄청난 운이 좋거나 행운이 따르거나 뭐 이렇게 돼야지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하다. 자, 그리고 어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어떻게 움직였느냐. 너무 겁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거를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겁먹을 상황 아니다. 자, 어제 나스닥을 보시면 쭉 가다가 확 내려치고 여기에서 한번 크게 흔들었죠. 흔들고 정말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밀어올린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서 확 밀어버렸죠. 밑으로 확 밀어버렸는데, 그러면 이 증시의 흐름 자체가 가다가 이제 끝났구나, 그러고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으로 영원한 하락 시작이다, 엄청난 대하락이 시작된다, 그러고 이제 증시가 박살나서 끝나버릴 거냐, 일단 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주가가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해서 박살나서 이제 더 이상 내 계좌는 박살나고 더 이상 회생 불가다, 이렇게 갈 거냐 1번, 아니면 이렇게 흔들다가 다시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거냐.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 정도로 보시는데, 1번의 가능성 제가 봤을 때는 0%입니다. 0%.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럴 이유가 1%도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 아니면 3번이다. 그러면 결국 지수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확 내렸다가 빨리 가든 어쨌거나 방향은 계속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부분을 믿는 거는 본인의 의지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이제 끝났다, 이제 봐봐라 미국 증시 박살나지,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이제 희망은 없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할 겁니다. 근데 저는 확고합니다. 제가 맞을 거다, 틀릴 리가 없다. 저는 이제 전반적인 복잡계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제가 틀릴 가능성은 1%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가 아니고 좀 중기로 보는 거죠. 금방 그림 봤듯이.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분봉의 흐름을 보시면, 자, 발표가 언제 났느냐? 이 지표 발표가 언제 났느냐? 이
자, 금요일 날 밤에 났죠. 금요일 날 밤 21시 30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는데 되게 안 좋을 거야 라고 이렇게 봤죠. 자, 그런데 시간당 평균 임금은 오히려 올랐고, 돈 잘 버는데. 실업률은 예상치대로 났고, 고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비농업 고용지수가 7월 달도 6월 달도 좀 수정이 되었다. 더 안 좋은 걸로 바뀌었다 그러죠. 이제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까지 다 싸잡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걸겠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예측치가 16만 4천이죠. 7월 달에 아주 크게 한번 흔들렸죠. 증시가 크게 흔들렸는데 고용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이러고 흔들렸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높게 잡혀 있죠. 예상치를 높게 잡았는데, 자, 여기서 7월 달 8만 9천에서 갑자기 14만 2천으로 엄청나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온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일시적인 부분이었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6월달, 7월달 안 좋아서 이게 고용이 점점점 약화되는구나, 이런 분위기였죠. 와, 고용이 이제 완전히 얼어붙고 있다,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8월달에 예상치보다는 미치지 못했지만 16만 4천 명 늘어날 걸로 예상했는데 이거 14만 2천 명이죠. 이게 정말 안 좋을 것 같았으면 8만 9천에서 아니면 더 엄청난 충격적인 데이터가 여기서 나왔다면 저거 다 이해됩니다. 저거 진짜 백이구나. 진짜로 증시가 박살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 비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이렇게 8만 9천에서 갑자기 14만 2천 명으로 확 늘어난 겁니다. 예상치보다는 못하지만. 이렇게 보는 거죠. 고용 상황이 7월 달에 예상치가 여기였는데 왜 이래? 예상치보다 엄청나게 낮게 나왔네. 와, 이거 이제 경기가 정말로 빠르게 냉각이 되고 있구나.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면서 일본 증시 13% 내렸죠. 우리나라도 11% 끌어내리고. 근데 그 다음날 바로 13% 내린 거 다 회복하고 더 올라갔죠, 일본이. 그러니까 그렇게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시장 메이저 세력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3% 내렸다가 13% 이상 상승하는데 한 2, 3일밖에 안 걸렸어요. 안 걸렸죠. 근데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추세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좀 올라가더라도 예상치보다 못한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상치는 높게 이렇게 잡혀있지만 이거보다도 이런 수준의 충격파가 나왔다 그러면 와, 이거 큰일 났다. 8월 고용지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고용시장 냉각이 진짜 백이다. 이거는 금리 인하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갑자기 여기에서 예상치는 여기지만 근접하게 이렇게 나왔죠. 142가 나왔습니다. 142. 예상치가 164죠. 16만 4천 명인데 14만 2천 명 늘었다. 7월 달에 8만 9천 명 늘었는데 8월 달에 되게 안 좋거나 이렇게 나오지 않은데 갑자기 확 올라갔죠. 이렇게. 예상치보다는 못하지만 14만 2천 명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시장이 아주 빠르게 냉각해서 경기가 가파르게 식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이제 경기 침체 아래 공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지수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실업률도 많이 올라갔어야죠. 4.2 예상했는데 이게 4.7이 나왔다. 와,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미 경제 다 박살 나는구나. 그러면 이거 금리 인하 정말 늦게 시작을 해서 이거는 시기를 놓쳤다. 끝났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니죠. 짱짱합니다. 짱짱하다. 고용도 어찌 보면은 예상치보다는 좀 낮지만 생각보다 짱짱한데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딱 나와버리니까 이게 9시 반이니까 미국장이 시작하기 전입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나스닥 선물이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가 이게 발표가 딱 나와버리니까 뭐야, 되게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올라가죠. 올라가는 흐름이 좀 보이다가
조금 흔듭니다. 이렇게 좀 흔들다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강력하게 나오죠. 이렇게 강력하게 나온 게 언제 나왔느냐. 자, 이 지표가 나오고 나서 고용지표와 실업률을 보고 이런 소식이 나옵니다. 자, 지금 투매가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투매 유발한 거지. 유발한 겁니다. 유발. 그래서 이제 이 메이저 보이지 않는 큰 손들 일본 증시 13% 끌어내리고 코스닥 11% 끌어내린 이 세력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힘센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세력들이 연준 2인자가 B컷을 열어놓고 있다.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데이터를 보고 연준 2인자가 이 정도면 B컷 좀 해도 되겠다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했죠. B컷을 좀 할 수도 있어. 열려있답니다. 열려있다. 근데 저 데이터만 가지고는 이 B컷 하기도 사실 좀 애매한 상황이죠. 이거 뭐 임금도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물가 또 안 잡히는 거 아니야? 실업률도 짱짱하고 뭐 실업자도 별로 없고 한데 물가 또 안 잡히면 어떡하지? 근데 비농업 고용지수는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으니까 할 수도 있답니다. 하겠다가 아니고 긴급하게 해야 된다도 아니고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나왔죠. 열려있어.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열려있다고? 그러고 주가를 확 내려버렸어요. 그러고 확 내려버려서 아주 크게 밑으로 밀어버렸죠. 이거 무슨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번 크게 내려치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올랐죠. 그래서 신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주 정도 늘었으니까 미국도 그만큼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사람 심리는 거기서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고 이제 많이 는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 더 내려치죠. 자, 이렇게 이제 메이저들이 하방으로 이끌어 버리고 B컷을 한다고 이렇게 했죠. 근데 지수를 보고 움직인 게 아니고 연준 인자가 B컷 할 수도 있어 이러니까 그때서야 와 이거 정말 큰일 났어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죠. 큰일 난 거 하나도 없죠. 지금 이게 애매하죠. 이거 짱짱한 것 같은데 경제가 이거 뭐 B컷 이래서 되겠어? 이런 분위기로 별로 움직임이 없다가 B컷을 할 수도 있어 하니까 와 나 진짜 무서워 B컷 할 수도 있대. 그러면서 이제 투매를 합니다. 마중물을 내보내는 거죠. 메이저들이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메이저들이 이런 거 이제 막 뿌려버리면 테슬라 8% 내려버리고 엔비디아 4% 내려버리고 이거는 실적이 안 좋죠. 이렇게 이제 메이저들 막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막 뿌려서 매도를 막 치면은 투매가 나옵니다. 이제 겁먹은 물량들과 신용 미수스 물량들 쏟아져 나오겠죠. 야 지표가 이렇게 안 좋아서 B컷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유도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투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투매 그러니까 심약한 물량들 나오고 플러스 이제 신용 미수 이게 핵심이 되겠죠. 얘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를 더 크게 끌어내리는 흐름을 보였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끌어내려서 정말 무서워 하고 내렸죠. 그러면 이제 연준의 저런 스탠스를 봤기 때문에 카드를 내비쳤죠. 그냥 그런 부분을 그거 이제 걷어들이면 안 돼.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0.5% 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한 겁니다. 유도를. 그러면 얘들 메이저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가지고 있는 물량 좀 뿌리고 공매치고 리스크 해지하면서 공매치고 그리고 이제 찍어 누르는 거죠. 이거는 공포마저 하고 찍어 누르면 신용 미수는 알아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렇게 떨어져 나갈 거고 나중에 이제 이 정도 공포감을 조성했으면 됐다. 여기서 더 밑으로 끌어내리면 이제 일반 개인들도 눈치를 채고 다시 들어오면 안 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했죠.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밀어내리고 밑에서 다시 잡으면 그만입니다. 공매친 거 상환하고 다시 팔았던 거 더 싸게 신용이 여기서 더 밑으로
끌어내려줬죠. 그럼 그런 부분을 더 싸게 서 자기들이 있는 거 가지고 내렸다면 이 정도 수준 내렸다라고 한다면 이 공포감 조성에서 투매를 유도하고 신용미술 쏟아져 나온 부분으로 이만큼 더 내린 거죠. 여기에서 다시 잡으면 얘들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사서 올리면 되는 거죠. 메이저들 일본 증시 봤죠. 13% 끌어내려서 투매 유발하고 나서 밑을 잡아서 확 끌어올리는 거 봤죠. 지금 딱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시킨 부분이고, 그래서 얘들 메이저들의 큰 그림은 0.5% 인하로 가져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이저들이 어디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겠습니까? 이 메이저들이 주식판에서 돈을 법니다. 주식판에서. 요거를 지금 돈을 빼가지고 은행에 넣겠습니까? 아니면 뭐 코인에 가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에서 노는 돈들은 주식에서 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0.5% 인하로 경제 상황을 더 또 탄탄하게 만들어 주길 또 바라는 거죠. 또 시장에 유동성을 많이 뿌려 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좀 마음 놓고 또 밀어 올려서 또 수익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이 하락이 나왔어도 미국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메이저 세력들이겠죠. 어마어마한 돈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 있다. 근데 반도체 부분은 이제 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도체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렸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완전히 도래했고 0.5%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밀어 올리는 주도 섹터는 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낙폭이 아주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시점에서 연준을 계속 압박을 하는 분위기를 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 연준의 결정은 9월 하반기에 있죠. 하반기. 지금은 이제 엠바고 기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연준이 결정을 하는 구간까지는 난 무서워, 계속 무서워, 난 계속 무서워요,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더 내리거나 아니면 좀 올리더라도 급격한 상승보다는 이렇게 나 무서워, 계속 무서워 하다가 이제 금리 0.5% 인하 기대감으로 이제 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0.5% 인하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증시는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쪽으로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증시는 흔들어 되겠지만 위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주도 섹터가 잡히는 부분은 반도체가 아닌 다른 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는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겠죠. 뭐 반도체 부분은 계속 그 언저리에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언저리에서 이제 조금씩 하락을 한다. 그럼 다른 쪽이 올라가겠죠. 금리 인하에 이런 수혜를 볼 만한 이 섹터 어떤 부분들을 잡아서 걔를 올리면 지수는 크게 안 올라가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증시에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이런 상황에 그것도 0.25가 아니고 0.5% B컷인데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도를 읽어낼 수 있어야지 이런 세력들의 농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런 세력들의 농간에 휘둘리지 않다. 근데 이제 아니다 싶은 부분은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런 걸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피해버리고 이제 우리 회원님들은 제가 이런 좀 사이즈가 이제 앞으로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종목들 섹터별로 해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죠.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됩니다. 금리나 얘들이 원하는 목표, 최종 목표 금리 인하 0.5% B컷이죠. 자, 이 부분이 이제 현실화 되기 전에 먼저 주가는 미리 좀 움직일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겁먹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가를 밀어 올리는 흐름이 나오기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공포감을 조성할 만한 부분은 불확실성 다 해소가 되었고 비컷을 유도하는 가짜 공포를 한번 선사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가짜 공포라고 제가 보는 게 제가 쭉 설명했죠. 지표들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건데 얼마든지 포장해서 내릴 수 있다 그랬죠. 일본 증시 13% 끌어내렸다가 그 다음날 12%인가 올랐죠. 그러고 나서 계속 올라가서 확 내려치고 나서 휙 올리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 이런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일본 증시 한번 보시면 뭐 갑자기 이제 공포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여기서 13%를 내립니다. 13%를 이렇게 내려치고 이게 메이저의 힘입니다. 이게 일본 증시를 13%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이 힘이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막 잡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다시 올려버리면 그만이다. 투매 유발해서 신용미수 다 털어내버리고 개미 털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사면 되죠. 메이저들이 팔았지만 여기서 다시 사고 막바지에 그리고 여기 사서 올려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쭉 끌어올리죠.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죠. 여기보다. 그리고 일본 그러니까 미국도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